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연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의 방송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달성 군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박형용입니다. 제 이름이 조금 어려워 주민들을 만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가 청룡띠 해가 아니겠습니까? 저 청룡, 형용, 박형용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웃으시면서 와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릴 테니 환호로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청룡, 형용, 박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도 불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사 21기입니다. 대구 포교사단 교정교화팀에 소속되어 매달 교도소에 교정교화 법회 봉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을 일으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도 됐습니다. 저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 CEO로서 최대 매출을 156억까지 올리며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전환시킨 현장 경제 전문가입니다. 저 박형용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지방을 더 잘 살게 하는 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한 국가균형발전 전문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는 정치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깊이 관여하셨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따라야 할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쇠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7가지 방안입니다. 그것이 7불쇠법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7가지 중에서 지금의 정치 상황에 맞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은 자주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에 대해 의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논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야당 대표도 인정하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야당 대표와 나라 일을 놓고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만 90% 한다고 합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쇠망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더 쇠망할까 참 걱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는 윤석열 정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꼭 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의 2번째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임금과 신하가 공명정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명품백 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께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고 최수건 상병 사망사건 외압 사건의 피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참 이건 아니죠. 공명정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자님께서 시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부는 경제를 망친 무능한 정권입니다.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정권입니다.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는 무비전 정권입니다. 달성군의 추경호 후보는 윤석열 정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경제 파탄의 책임 당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셨길래 경제 성장률이 이 모양이란 말입니까? 나라 살림을 어떻게 살았길래 작년 세수가 56조나 펑크난단 말입니까? 이 무능력한 거 아닌가요? 잘 못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 곳간을 거들낸 분입니다.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든 당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3선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박영영을 꼭 찍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저 박형룡은 지방 균형소득 월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 30대 지방 청년들과 저소득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쇠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보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민주당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견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목욕탕, 화장실, 의료시설 등을 짓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지사회를 강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보다는 대기업과 거대 부자들만 챙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거대 부자 세금은 20조 깎아주면서 모자라는 세금은 월급쟁이들과 서민들에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당장 서민들을 위한 정당하고 공정한 세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선거운동하러 다녀보면 임대라고 써붙인 빈 가게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만나는 주민들께서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정부 실망이 너무 크다. 이번에는 혼 좀 내줘야 한다는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불자님 여러분, 부처님은 왕족 출신이시지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서민들에게 짐을 더 지우고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이 정권은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옳은 정권이 아닙니다. 이런 정권 혼 좀 내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 박형룡 달성군을 위해서, 대구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의 방송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